오늘 7월 1일입니다. 미국 상원에서요 극적으로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죠. 줄여서 BBB Act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은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내세운 핵심 입법 과제죠. 감세 그리고 복지 축소, 국방 및 국경 강화와 같은 미국 보수 진영의 오랜 정책 목표가 총망라된 초대형 예산 세제 패키지입니다. 2025년 미국 의회에서 가장 명실공히 뜨거운 논쟁거리였는데요.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내용인 만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파이낸셜 플래닝 정보를요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제시앤 컴퍼니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간의 통과 과정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5월 22일이었습니다. 하원에서요 215대 214 한 표 차이로 통과했었고요. 정말 당파적으로 갈렸었죠.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보수파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전원 반대했죠. 아무튼 뭐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돼서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한 달여의 또 씨름이 있었죠. 그 뒤로 이제 7월 1일 일부 조항 수정되면서 통과가 되었다는 거죠. 6월 말부터 사실 굉장히 치열한 토론, 수정, 협상이 있었는데요. 공화당 지도부 마지막까지 어떤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막후 설득전을 벌였고요. 민주당은 짐작했던 대로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입니다. 찬성 50표, 반대 50표의 동수 상황에서 부통령 JD 벤스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 51대 50으로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안은요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뭐 이처럼 BBB 액트는요 미국 의회 내 극심한 대립, 당내 분열 그리고 대통령의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가 물린 2025년 미국 정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만큼 큰 이슈였습니다. 여전히 뭐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요. 큰 틀에서는요. 한 7가지 정도입니다. 뭐냐? 첫 번째 2017년도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제 개혁이 있었는데 이게 다 일몰 법안이었어요. 25년이면은 만기가 되는 그런 법안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이어 살펴볼 겁니다. 더 자세히. 아무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복지제도가 대폭 축소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라던가 푸드 스탬프와 같은 복지 예산이 크게 삭감되고요.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국방 및 국경 안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방비가 $1,500 추가 증액되고요. 국경 장벽 및 이민 단속에 대한 예산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청정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축소됩니다. 뭐 리뉴어블 에너지죠. 지난 바이든 정부 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서 도입된 여러 리뉴어블 에너지, 클린 에너지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같은 친환경 정책이 대폭 축소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국가 부채 한도가 $5조 증액됩니다.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크게 올려서요.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요.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 썰트인데요. 주, 지방 세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는 게 큰 특징으로 여겨집니다. 고소득 지역, 고소득 주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더 유리하겠죠. 뒤이어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가족 계획 지원금의 차단이라던가 핵실험 피해자 보상 확대와 같은 여러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법안은요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니 다시 또 하원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7가지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법한 그런 세법 관련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2017년 트럼프 세제 개혁이 있었다 그랬죠. 그 TCJA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당시의 감세 조항이 임시 한시법이었었는데요. 이걸 영구법으로 연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요. 개인소득세요. 2017년 감세로 인해 인하가 됐었거든요. 개인소득세율이요.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요. 또 표준공제, 스탠다드 디덕션이 금액이 확대됐었는데요. 이게 영구 연장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소득세도 들 수 있죠. 법인세율 21%로 낮아진 거 이것 역시 영구 적용되고 있고요. 이번 법안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법인세를 낮추다 보니 오히려 LLC, 파트너십과 같은 이 패스트루 엔터티들이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유로 나왔던 사업소득 공제가 있었죠. Qualified Business Income에 대한 디덕션이 있었는데 여기 해당되는 게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Scorporation, LLC 등인데 이들의 사업소득이 23%를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이 조항도 한시법이었는데 영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요. 증여상속세 평생 면제액이요. 이게 다소 인상되면서 또 영구화되었습니다. 26년부터는요. 개인 1인당 1,500만 달러입니다. 부부면은 3,000만 달러니까요.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이것으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이 영구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이게 25년 말이 지나고 나면 한 500만 불 또는 600만 불, 700만 불로 크게 줄어들 예정이었었는데 이번 법안으로 대폭 상향된 것이 영구화되었다라는 그런 특징을 들 수 있겠죠. 물론 아직 다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가보겠습니다. 기타 세제 주요 신설 변경 사항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녀 세액 공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입니다. 25년부터요. 자녀 1인당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 금액이 2,200달러로 상향되고요.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또한 연동되면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것이요. 팁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그리고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25년부터 28년까지 한시적으로 팁 소득에 대해서는요. 25,000불까지 그리고 또 오버타임이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12,500달러까지는 소득세를 면제하겠다입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와 같은 면제 금액도 축소되는 그런 규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신차 대출에 대한 이자 공제입니다. 미국 내에서 조립된, 그죠? 바이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 조립된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 연 10,000불까지 소득 공제를 해준다. 역시 25년부터 28년까지 유효한 임시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대한 이 비과세도 있었죠.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의 소득 공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5년부터 28년까지 한시법인데요. 65세 이상은 연 6,000달러에 대해서 추가 공제입니다. 역시 이러한 추가 공제도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공제 대상 금액은 줄어들 수 있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수령하는 분들에게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자체를 비과세하는 그런 어떤 논의가 있었죠. 이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일정 부분 달성된 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이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요. 주 지방세 공제에 대한 상한선이 인상되었다. 굉장히 큰 어떤 변화가 될 텐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원래 연방세 계산할 때요. 이 아이테마이즈 디덕션 항목별 공제 내용 중에 스테이트과 주정부 그리고 시정부에 납부한 그 세금을 공제 항목으로 우리 반영할 수 있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이 금액의 한도가 $10,000였다 보니까 스테이트 텍스를 아무리 많이 내도 $10,000까지밖에 공제를 못 받는 어떤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금액을요 40,0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것 역시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의 한시법이고요. 그 뒤로는 다시 $10,000로 복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요, 보너스 감가상각, 아마 아는 분들,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하면서 큰 어떤 즉시 상각을 기대했던 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내용일 텐데요. 100% 보너스 감가상각 다시 회복되었고요. R&D 공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제의 확대, 이러한 여러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내용이요, 이제 하원으로 갈 테니까요. 하원, 상원에서 재통과되면 그 최종적인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전망, 절차일 텐데요. 실제로 법이 되기까지는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상원에서 통과가 됐지만 하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법이 각각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양원조정위원회라고 합니다. 컨퍼런스 커미티인데요. 여기서 최종안을 도출하고요. 이 내용을 각각 양원에서 수정 없이 단순 찬반 표결로서 이제 최종 표결을 앞두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요. 대통령에게 송부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해서 BBB 액트에 대해서 너무너무 훌륭한 법안이다라는 식의 찬성 의사를 보여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대통령 서명까지 양원에서 통과된다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의도했던 것은 독립기념일까지 7월 4일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때까지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원에서 지난 5월 달에요. 한 표 차이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혹여라도 또 공화당의 이탈표, 보수파의 이탈표가 나오면 최종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역시 업데이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이라면요, 이처럼 BBB 액트는요, 현대 지금 특히 25년도 가장 극적인 입법 대상이고요. 세제, 복지, 국방, 에너지, 재정,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관련된 내용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BBB 액트 배경, 주요 내용, 세제 변화, 그리고 상원을 통과한 지금 앞으로의 전망과 남은 절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더 필요하거나 저와 지싱컴퍼니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